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좌에 큰 수익을 가져다 주실 수 있을 만한 확률 높은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놔야 될 만한 종목들을 오늘도 이슈 내용과 함께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대표적인 탑3 종목과 추가적으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원전 관련 이슈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우리가 매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까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두산중공업이라든가 한전기술이라든가 그 이외에 다양한 원전 관련 종목들이 이미 들고 계시는 분들 특히나 영상을 꼭 시청하신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의 강의 순서는요. 최근 원전 관련 이슈를 간단하게 정리할 거고요. 그들 중에서도 중요한 유럽 중요 원전 관련 이슈를 주로 설명해 드릴 거고 원전 관련 저평가 대장주 설명드릴 거고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할 것인지 현재 새롭게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 혹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슈에 따라서 그의 매매 전략을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먼저 보시면서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죠. 가장 첫 번째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 원전 드라이브에 건설업계도 원전 사업 총력전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원전 사업에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선언하면서 국내 건설업계가 원전 사업에 발맞춰 진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자국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선진 기술을 보유한 외국 기업과의 손을 잡고 원전 사업의 경쟁력과 시장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미국 기업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요. 미국 기업들하고 협업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득을 취하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죠. 특히나 건설사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든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사들은요. 국내의 웬만한 플랜트들은 그 사업들은 다 했어요, 여러분들. 집 지을 만한데 다 지어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는 규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짓지 못하고 애매한 부분은 굉장히 많고 한국제에서 또 다른 건물 짓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 나아 돌아야 되는데 해외 쪽에서 제대로 된 매출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지금 제대로 된 건설 호황이 올 생각은 없는 것 같고 해외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외 쪽에서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방향성이 건설은 건설인데 바로 이 발전소 건설 쪽에 지금 현재 뛰어드는 부분이죠. 그래서 웬만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건설사들이 전부 다 뛰어들고 있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요 주택 건설사들이 어디로 바로 발전소 건설로 현재 바꿔 나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더더욱더 삼성이든 현대든 대우든 그 누구보다도 언제든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지금 현재 원전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 원전 국내 설립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수출까지 넘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나왔던 뉴스죠. 무르익은 방산 원전 수출 중국 대안에 유럽 두드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원래 보수 정권은 중국하고 안 친하잖아요. 미국하고 친하지 중국하고 친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수출은 불가능할 것 같고 굳이 수출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해외 쪽에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각국의 정상들과 10건의 양자 정상회담의 세일즈 외교에 주력했다. 보통 이런 세일즈 외교의 결과로서 보여지는 것은 폴란드로부터 방위산업 첫 수출 분야 수출이 첫 성과물이 될 것이라는 발표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 수출의 경우 폴란드와 체코에 주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네덜란드와 영국에도 잠재적인 원전 고객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라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전 세일즈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모습이었죠. 자 그런데 유럽들이 원전을 짓겠다 계획은 세워놓고 이런 진행이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이 내용인데요. 유럽의 텍소노미에서 천연가스 원전을 제외하나 오늘 저녁 표결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유럽에서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지속 가능한 녹색 분류 체계 지금 이제 텍소노미에 포함시키기로 한 유럽 연합의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을 투표가 6일 현재 시간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 회의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텍서노미에서 포함하기로 한 EU의 집행위의 법안을 표결에 붙인다라는 내용입니다. 법안을 발의했으나 이 법안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원전하고 천연가스를 지금 현재 앞으로 지속 가능한 녹색 분류 체계, 그러니까 친환경 전기 생산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잘못했다가는 원전이 제외되게 되면 앞서 보셨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열심히 세일즈한 게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 원자력 발전소라는 것이 녹색 분류, 제대로 된 친환경 에너지로 평가를 받지 못하게 돼 버린다면 지금 여기서 말씀드렸던 원자력 발전소 폴란드와 체코도 원전 건설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네덜란드, 영국 자체도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천연가스 발전 시 메탄이 발주되는데 메탄은 온실가스 효과는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80배에 이른다. 원자력 발전도 방사능 폐기물 처리라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완벽한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방사능 부분도 문제는 문제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정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우리가 감히 모든 것을 예상해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보면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결국에는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전만은 뭐 그 천연가스 자체는요 친환경 에너지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 바로 원전만은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왜 그런 거냐? 이유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면요. 최근에 유럽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EU 경제 모범국마저 31년 만에 무역 적자라는 내용입니다. 독일이 1991년 이후로 처음으로 월간 무역 주지 적자를 기록했다. 통일 이듬해인 1991년 이후 계속된 월별 무역 흑자가 기록이 31년 만에 깨진 것으로 유럽 최대 강국인 독일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이낸스 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5월 독일이 수출은 전월보다 0.5포인트 감소한 125억 1258억 유로, 수입은 2.7포인트 증가한 1267억 유로로 집계돼 9억 유로, 대략적으로 1조 2212억 원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 지금 현재 31억 유로 흑자를 기록했고 5월 무역 흑자 규모가 대략적으로 134억 유로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적자 기록은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내용입니다. 올라 숄츠 독일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고 공급망은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혼란에 빠지고 있다며 독일이 역사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했다. 독일의 적자는 에너지 수입 가격이 치솟고 수입 물품의 수요는 약해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금 유럽은 독일뿐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어떤 상황이냐면 세계가 석탄의 다시 사용을 늘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량이 감소 이설이다. 기후 변화에 대처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죠? 굉장히 힘든 내용입니다. 이제 어려워지고 있죠. 왜 그런 결과를 불러왔느냐? 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앞서 나왔었죠. 실제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석유의 수입을 90% 줄인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연말까지. 결국 2027년까지 완벽하게 러시아산 석유하고 천연가스를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을 러시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신들 이점을 쓰겠죠. 어차피 끊을 건데 지금 끊으나 그때 끊으나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러시아는 유럽에 수출하지 않으면 중국하고 인도 측에 조금 더 싸게 공급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증명이 돼버렸죠. 그래서 유럽에 굳이 지금 납품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도 세일 통한 독일 가스 공급 중단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공급 중단에 대한 선언까지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혼란이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이 어떤 상황이죠? 경제 난에 시달리고 있다. 에너지 천연 자원이 더 이상 안 나오게 되는, 공급이 되지 않는 굉장히 큰 문제에 직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현재 상황에서 지금 모든 수급들이 끊기기 직전인데 잘못하면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인정을 안 한다?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원자력 발전소를 인정을 안 하게 되고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이 좀 늦어지거나 원자력 발전소가 제대로 들어서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 유럽은 버티지 못하는 구조가 나올 수 있겠다.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더 원전이 필요해진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회의에서 적어 천연가스 자체는 어 이번에 제외될 수 있더라도 원전은 제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게다가 지금 유럽이 앞두고 있는 시기를 보시면 더 재밌는데요. 뭐냐면 ECB라고 해서 유럽 중앙은행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필요하면 금리 인상 속도 높일 것이라는 내용을 직접 얘기했죠. 즉 결론만 말씀드리면 오는 7월 이번 연도 7월이죠. 이번 달입니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 기준금리 금리가 올라가면 시중에 있는 돈은 어떻게 되죠? 사라지게 되죠. 시중에 있는 돈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면 경제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더 안 좋아질 겁니다. 더 안 좋아질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는 있느냐? 안 할 수 없습니다. 인상해야 돼요. 왜? 미국이 빅스텝으로 지금 이제 금리를 너무 많이 높여놔서 외화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대한민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금리 인상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11년 만에 경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7월 달에 금리 인상시킨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최악의 악재를 앞두고 있죠. 안 그래도 수급 안 나오면서 독일까지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지금 금리 인상까지 시켜버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유럽 입장에서는 버티지 못하는 구조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원자력에 대한 반대는요 누가 많이 했었냐면 바로 독일이 했습니다. 독일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죠. 시작 보겠습니다. 보시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논란 끝에 원자력 발전,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를 잠정 분류했다. 지금 현재 집행위 방침이 향후 EU 의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독일 등 탈원전 국가들과 친환경 단체들의 EU의 지금 현재 잘렸네요. 이에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라는 내용이죠. 웬만한 국가들은 지금 현재 탈원전이 아닌 원전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누가 독일이 앞서서 막아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독일이 어떻게 했다고요? 적자났다고요, 여러분들. 그죠? 이번에 31년 만에 경제 정말 둔화에 대한 시그널이 독일에도 나왔습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자기가 밥그릇, 자기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때는 친환경 그래도 뭐 원전은 문제가 있으니까 방사능 유출에 대해서 걱정을 하겠지만 분명한 건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도 존재하거든요. 이게 유럽이 지금 러시아가 완벽하게 이렇게 천연가스 공급하고 원유 공급을 끊어버렸을 때 결국에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방법은 결국에는 원전이 어느 정도 일정 비중의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바라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독일마저도 흔들려 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전은 계속해서 친환경 에너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여태까지 독일이 이렇게 반대했던 이유도 뭐냐면 자기네는 옛날부터 친환경 에너지로 가겠다고 하면서 원전 다 탈원전 했었거든요. 그죠? 이미 탈원전 많이 해놔서 되돌리기가 좀 힘듭니다. 사실 이게 탈원전이 안 되게 돼 버리면 누구만 제일 좋냐면 프랑스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프랑스만 좋고 자기가 여태까지 이끌어 왔던 방향성과 조금 다른 정책들을 유럽이 펼치다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건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독일로 가는 천연가스 공급이 끊어져 버리고 다시 한번 끊어져 버리고 지금 현재 무역이 적자가 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가릴 때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보다 더 물론 뭐 우리가 결과는 까봐야겠지만 결국 '원전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생각보다 이 유럽의 경기가 심각하니까 시장의 하락에 좀 대비하면서 여러분께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원전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탑3 종목을 공개해 드려 봐야겠죠. 제가 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일진파워입니다. 일단 여러분 일진파워를 빼놓지 않고 보셔야 되는 이유는요 분명한데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일진파워가 현재 하고 있는 SFR 기술, 지금 현재 이 액화나트륨을 통해서 냉각을 시켜가지고 에너지를 전달해가지고 발전소를 하는 건데 기존에는 물을 사용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과거에 버려졌던 핵 폐기물에
95%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과거에 지금 아까 전에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가 지금 가장 크게 원전을 반대했던 이유는 뭡니까?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했단 말이에요. 핵 폐기물 여기 보시면 핵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자금과 부지를 확보하면 친환경으로 분리할 방침이다라는 내용이 보이시죠. 근데 이게 실제 여러분들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곧 2024년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멀지 않은 미래 지금 빌 게이츠의 주도하에 미국의 와이오밍주에 지금 현재 이 핵 폐기물을 가지고 원자력 발전을 돌릴 수 있는 발전소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럼 먼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방향성은 거의 뭐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진파워라는 기업 반드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은 어떤 기업이냐면 세계 최초 상업용 모두 소형 원전 사업이어서 혁신혁명에 참여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사업으로 추진 중인 풍력 사업부의 13조 원에 달하는 지금 현재 허가가 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기술 관계자는 세계 최초 상업용 SMR인 스마트 원전 사업화의 주요 기업으로 참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원전 수출이라든가 국내 원전 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국내 이 그 정부와 힘을 합쳐서 지금 이제 부품을 만들고 생산해서 납품하고 이런 기업들이라고 여러분들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기술이라는 기업도 앞으로 원전 수출이 일어날 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관련된 기업 꼭 지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만한 건 저는 이 주식이라고 봅니다. 어떤 주식이냐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해외 원전 수주 앞으로 이게 만약에 판결이 잘 나면 결국 해외 수출이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해외 수출길이 열렸을 때 수출길이 열렸을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준비한 거잖아요. 열심히 나토 회의에 가가지고 열심히 세일즈한 게 결국 결과를 보이게 될 건데 이 수출의 주요 기업으로 참여가 되는 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산이라는 기업 자체가 앞서 보셨듯이 소형 원전에 대한 기술력도 탄탄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원자력 발전소를 발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형 원전, 좀 더 안전한 원전을 원하는 국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국가들에게 소형 원전을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을 이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봐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핵심으로 역시나 떠오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대표적인 세 개 종목 봤어요. 우리기술하고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일진파워라는 종목이겠죠. 자, 그럼 이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투자 관점을 일단 두 가지로 봤습니다. 일단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될 때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오늘 날짜로 이제 결과가 곧 나옵니다. 여러분들 회의를 통해서 회의 결과가 저는 원전 환경 에너지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 가지 케이스를 전부 다 공부해 두자고요. 만약에 계속해서 친환경 에너지로서 인정을 받게 되면요. 저는 지금부터 바로 천천히 매집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사셔도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두산 에너빌리티, 우진도 지금 차트가 어때요? 박스권 하방이 이미 나와 있는 모습이죠.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때요? 박스권 하방에 거의 다 떨어진 모습이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떨어지면서 16,000원 구간 사이까지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 거라 봅니다. 16,000원 구간에 들어가면 지금 이제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16,500원짜리 이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진파워도 박스권 역시나 저가 구간입니다. 그죠? 항상 파동이 급등했다가 하락했다, 급등했다, 하락했다, 급등했다, 하락했다를 반복했지만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현재 자리에서 잘 머물다가 다시 한번 이슈가 도래했을 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해외 원전 수주가 우리나라에 곧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가 전혀 비싼 자리가 아니라고 보고 추가적인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박스권 저가 구간이니까 바로 주워 담으셔도 되겠다. 대략적으로 한 2주일 정도 동안 10거래일 동안 분할 매수를 바로 시작하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만약 친환경 에너지를 인정을 못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다음 일정 재료를 보셔야 돼요.
다음 일정 지루가 더 크게 터져날 만한 시기가 언제일 것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 중요 시기가 언제 온다라고 생각하냐면 7월 달에 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바로 뭐가 있냐면 7월 말에 온다고 보고 있는데 7월 말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어. 최태원 빌 게이츠 차세대 원전 손잡았다. SK 테라파워 수백억을 투자한다라는 내용인데 이 회의를 언제 하느냐? 7월 말에 이를 이 빌 게이츠를 직접 최태원 회장이 만나러 간다라고 합니다. 그죠? 이 일정이 확인된 만큼 여러분들께 기사 내용 보시면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최태원 이달 말 빌 게이츠 만난다. 원전 코인 투자 논의할 듯이라는 내용이죠. 이달 말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달 말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자 그렇게 되면 저는 한 주 정도 좀 더 쉬고 언제부터 다음 주까지 좀 쉬고 나서 저는 20일 이후부터 지금 현재 7월 20일 이후부터 여러분들께서 주가를 공략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월 20일 이후 이때 한미 통화 스와프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나라 금리 인상도 만약에 진행되면 이때 시기에 진행된 뒤이기 때문에 환율이 좀 안정되고 나서 7월 말 원전 관련 일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7월 20일 이후에 공략하라 설명드려요. 긍정적으로 나오면 바로 내일부터 바로 매집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 하셔도 되시고 이게 긍정적으로 안 나오면 어떻게 해라? 여러분들께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7월 20일 이후로 매집해라 라는 설명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에게 잘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들고 있는 주식을 이번에 긍정적인 재료가 나오면 아마 터져 나올 거고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7월 말 정도까지 기대감을 모으면서 추가 상승이 나올 거거든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7월 말에 전까지 주가가 상승하면은 그런 종목들은 팔고 나오는 전략이 좋겠죠. 그죠? 올라가면 적절하게 매도. 재료가 소멸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면 수익 보고 빠져나오고 수익 보고 빠져나오고 지금 이제 반복적으로 급등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할 건 없이 반드시 위아래로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저점 매수해서 고점 매도, 저점 매수했다가 고점 매도를 반복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슈와 일정 확인하시고 공략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요. 근데 난 이런 걸 혼자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제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에서 여러분들께 도와드리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시장의 당일 급등 추천주 확률 대략 80% 정도 되는 급등 추천 종목들과 시황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맞춰드리고 있는 시황 매일 아침 8시에서 8시 30분에 올려드리고 있는 시황글 그리고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께서 원전 관련 종목들에 대한 코멘트도 매일 아침 시황글에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코멘트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매매 이어가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저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100% 무료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데 100% 무료로 드리는 것들 중에서 특히나 꼭 여러분에게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자료입니다. 그 자료들 중에서도 저는 이번 연도 2022년도에 가장 크게 급등하면서 시장에 우리 잃은 지금 현재 손실을 굉장히 많이 본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좀 복구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작게는 50%에서 많게는 300%까지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쏟아져 나오는 테마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을 싹 다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리 어플리케이션에 올려드렸던 자료를 활용하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어플 접속하는 방법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시면 되냐면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하시고 나시면 이재진이라는 게 저밖에 없으니까 나오고요. 설치 버튼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앱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진이 검색하시면 저밖에 없기 때문에 검색하시고 여러분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운로드 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에 가장 첫 번째 하단에 가장 첫 번째 댓글에 보시면 자세히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링크 있으니까 여러분 각자 맞는 거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인데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셔서 무료 회원 가입하시고 급등 추천주
급등 추천주가 앞서 말씀드린 급등 추천주, 당일 상한가 분석 이게 시황입니다. 그리고 자료들 포착 자료도 꾸준히 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자료들은 급등 추천주 통해서 많이 드리거든요. 급등 추천주 보시면 2022년도 마지막 100포인트 급등주 총정리 자료집이라고 여러분들 적어놨습니다. 해당 자료집에 가셔서 맨 밑에 보시면 하반기 마지막 100포인트 급등주 총정리 자료집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클릭하시면 자동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핸드폰에서 다 가득 보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설정해 놨으니까 다운로드 설치 버튼 누르시고 여러분 다운로드 설치 버튼이 아닙니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PDF 파일로 만들어 놨습니다. PDF 파일로 만들어 놨으니까 꼭 접속하셔서 이 테마가 뭐고 이 종목이 무엇인지 꼭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해 드렸고요. 이 정보뿐만 아니라 시황 아침 자료 당일 급등 추천주까지 전부 다 싹 다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니까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난 근데 이 어플리케이션이 왜 이렇게 급등 추천주 좋은 종목 있으면 너나 하지. 좋은 시황이 있으면 너나 참고하고 자료 있으면 너나 하지. 왜 이렇게 퀄리티 높은 자료를 자꾸 주느냐. 이거 나중에 유료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유료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왜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퀄리티가 높냐? 저는 이 자료를요. 제가 단순하게 여러분들한테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뭐 되게 착한 사람이라서 재능 기부한다는 생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제가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뭐 엄청난 천재도 아니고 뭐 제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그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80포인트 이상의 승률을 이어가면서요. 그럼 승률을 이어가면서 살아남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렇게 살아남는 방법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 이 자질 중에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가장 비법은 뭐였냐라고 물어보시면 전 성실함이라고 설명드려요. 근데 이 성실함이 항상 사람이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되게 성실한 편은 아니에요. 저도 불성실한 편에 속합니다. 근데 주식시장에 결국엔 살아남기 위해서는 성실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자료를 공개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려 놓고 여러분들께 자료를 보러 와주시는 분들이 1000분, 2000분, 3000분 되시죠. 매번 추천주 보시면 1000분, 2000분 들어오시고요. 뭐 전에 3000분 이상도 봐주셨는데 최근 좀 줄어들었죠. 최근 시황글만 해도 1000분, 2000분, 1500분 계속 봐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는 만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렸던 걸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가 시황을 보고 뉴스를 하나라도 한 글자라도 더 보고 여러분들께 글을 대충 적지 않고 성실하게 적게 되겠죠. 그럼으로써 저 스스로 공부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매 잘하려고 저 스스로 매매 잘하려고 자료를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퀄리티가 높고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예측도도 굉장히 높고 심지어는 최근 하락의 시장의 저점 타이밍도 맞췄죠. 그리고 추가적인 급락이 아니라 횡보 시장이 이어질 거라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직접 어플리케이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 자료들을 100포인트 무료로 퀄리티 높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 거고 이런 자료를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퀄리티가 자연스럽게 높아진 거라서 여러분들께서 유료화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시고 꾸준히 보시면 되겠다라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해당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저는 이미 충분한 이득을 다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인 도움을 받으신 분들을 통해서 저는 고정 수입도 챙기고 유튜브 통해서 고정 수입도 얻고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에 문제가 없을 만큼 삶에 문제가 없을 만큼은 충분히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어플리케이션 정도는 무료로 계속해서 이어가도 문제가 없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고요. 항상 저만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닌 저만 성장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께서도 이득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성장할 수 있는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유튜브와 어플리케이션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읽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원전 관련 종목 오늘 영상 꼭 시청하시고 시청하신 대로 꼭 매매해 보시면서 대응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우리 힘든 시간이 항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힘든 시간만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하락이 있으면 상승 시장이 있죠. 그 상승 타이밍도 제가 그냥 마냥 희망 고문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제 경험에 의해서 제가 모든 걸 알지 못하지만 여태까지 여러분께 하락 시장을 맞춰왔듯이 반등 시장을 정확히 맞춰왔듯이 그대로 맞춰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할 테니까 함께 지켜봐 주시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